번째 문제인데요. 요거 두 번째 문제인데 외계 변수를 쓸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자를 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일단 필요한 거 먼저 좀 작성을 해보자면 이거 하나 필요할 거고, 전자 클래스 있으니까 이거 해결됐고 얘도 해결됐잖아요. 공격 메소드 하나, 제공격 메소드 하나가 필요한데 이건 안 배웠으니까 빼도 되고,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모양이 살짝 이상한 게 공격 메소드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나오면 된대요. 근데 이러면은 똑같은 말만 또 반복하니까 여기서 옵션을 주자. 그러니까 이전 문제였어요. 이렇게 공격 메소드 실행할 당시에 이런 정보를 외계 변수로 넘겨주자 였는데 당연히 지금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이유는 인자가 두 개면 외계 변수는 두 개여야 된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오류는 안 나지만 원하는 결과가 아니므로 살짝 고쳐주자면 이렇게 고쳐주면 되잖아요. 방금 문제처럼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대신에 제공격 메소드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공격했던 방식을 기억해서 하는 꼴이에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으로 공격한 게 이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는 마지막으로 공격한 것만,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공격한 거는 이 녀석이니까 마지막 공격 방식과 마지막 공격자를 기억하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인자나 외계 변수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을 좀 크게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전사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전사 클래스로 만들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리모컨 있을 거고, 얘는 공격이고 얘는 제공격이란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하고 있는 게 공격자랑 무기랑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저장?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 공격자랑 무기는 역할이 뭐냐면 인자로 넘어온 녀석들을, 인자로 이렇게 넘어온 놈들을 한 번씩 활용해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공격자랑 무기라는 놈을 또 얹어봤대요. 그러면 사실 모양이야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얘랑은 다른 변수니까 서로 만나질 못하는 변수잖아요. 그죠? 왜냐면 변수의 스코프가 다르니까요. 생명주기 스코프 기억나시죠? 이때 만들어진 놈이랑 이때 만들어진 놈은 만나지 못한다. 사용처가 다른 거니까요. 얘네들은 공격 메소드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제공격 메소드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공유하지 못해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봤자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지는 점은 인자 값들이죠.
같은 거는 이제 똑같은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다가 같은 상황인 거고, 달라지는 게 인자가 다르다인 거잖아요. 근데 제공격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녀석이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인자 값은 뭐였지잖아요. 근데 인자는 이 함수를 실행하고 끝나면은 사라지는 데이터인데 제공격이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공격 방식을 따로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문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할 거냐면, 여기다 공간 두 개를 더 만들 거예요. 이렇게 메소드 내부가 아니라 메소드 외부에다가 공간 두 개를 더 만든 다음에, 최초에 얘가 브라이언 칼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여기다가 백업을 살짝 이렇게 시켜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공격 버튼이 여기서 뽑아다 쓸 수 있게,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일을 했다면 이렇게 됐겠죠. 여기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재공격 버튼 누르면은 여기 접근 안 하고 여기 있는 거 그냥 빼다 쓰면 되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전역 공간에 만든 거니까요. 지역 공간이 아니라 전역 공간. 왜냐면 메소드 외부니까요. 메소드 외부에서 만든 이런 녀석들은 얘도 쓸 수 있는 거였고 얘도 쓸 수 있는 거였죠. 그죠? 이거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했습니다. 이쯤에서 했어요. 이 변수들의 차이 파악하면서 스태틱 변수랑 그게 아닌 거랑, 그리고 메소드 내부에서 만든 거랑 메소드 외부에서 만든 거랑 차이점. 그래서 이때도 키워드를 몇 개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시죠? 해보셨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전에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시점에, 공격 메소드가 실행될 시점에 인자값을 저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공격 메소드는 썸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공간을 먼저 만들 건데요, 얘는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메소드 내부가 아니라 메소드 외부인 거죠. 이 전사 클래스에서 메소드 외부는 이쯤이겠네요. 그죠? 메소드 외부. 메소드는 비공격이나 재공격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뭔가 만들면 얘는 전역 공간이 되겠네요. 공격 버튼. 이렇게 쓰면 메소드 외부잖아요. 그죠? 스태틱 그 영상 다시 보시면 돼요. 대신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읍시다. 마지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실행해봤자 뭐 달라지는 건 없겠죠. 왜냐면 재공격 안에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지막 공격자랑 마지막 무기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디스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디스는 여기서 이 녀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번에 디스 할 때 했던 게, 제공격이 이 내부 말고 얘랑 같은 객체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간에 접근을 해야 된대요. 얘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뭔가 빼올 수가 없는 거고,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가 있었잖아요.
이거 아마 그림 그대로 있을 텐데. 여기 이거 했던 거예요. 사용자 정의 객체 디스 하면서 했던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스점 마지막 공격자, 왜냐면 이 변수의 이름이 지금 마지막 공격자고 얘가 마지막 무기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F11 누르면은 얘는 널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얘는. 왜냐면 이 행위를 해주지 않았어요. 저장하는 행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공격 메서드가 한번 실행되면은 여기다가 마지막 공격자, 마지막 무기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제 공격에 갖다 쓸 수가 있는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저장하는 행위는 여기서 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전역 변수 말하는 거고, 얘는 여기서 넘겨받은 데이터, 즉 매개 변수로 들어온 데이터를 말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 넣겠다가 가능한 거죠. 왼쪽에 있으니까 변수로 작용할 거고 얘는 값으로 작용할 거니까 이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얘는 한번 실행될 때마다 내가 뭘 했었는가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얘는 뭐 얘가 뭐 했었는지 사실 궁금하지 않고 그냥 여기 뭐 써있는지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뭐 써있는지가 사실 얘가 마지막으로 공격한 방식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마다 어떤 식의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 임자나 매개 변수 이런 거는 지금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런 게 좀 어려울 텐데 다시 보셔야 해요. 그냥. 그리고 디스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로 그냥 가져올 수 없는 거고, 얘를 한번 붙여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 디스 활용하는 게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스트링 공격자라는 말이랑 무기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싶다면 여기다 그냥 디스를 저장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스트링 무기는 디스점 마지막 무기 해놓고 얘를 이렇게 갖다가 써놔도 똑같겠죠. 왜냐면 그냥 변수 활용한 거니까요 얘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 중에 뭐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이 처음 보는 거면 안 돼요. 이전에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예시까지 다 찾아놨어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비슷한 데를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쯤은.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랑 또 여기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랑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약간 조합 문제라서 쉽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계속 찾잖아요. 이렇게 이때 했었어요, 이때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따로따로 했을 때고, 이거를 섞으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얘네들의 조합이 좀 어려울 겁니다. 조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